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리액추를 함께할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문학평론가 사회비평가 박건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대본을 안 갖고 와갖고 좀 투박합니다. 오늘은 빠져갖고. 제니퍼 이건의 소설집이죠. 에메랄드 시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니퍼 이건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모르게 미국에서 받을 상들은 다 받았더라고요. 별로 상 못 받은 것 같은데? 퓰리처상, 전미 비평가 협회상 등을 전미 받았습니다. 도서상은 못 받았잖아요. 알겠습니다. 후보로 올라가는 걸로. 후보로 2번만 올라갔죠. 이 정도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제니퍼 이건의 소설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소설에 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추천한 박인선. 네, 저의 20자 평은 오랜만에 너무 긴데? 근데 줄이겠습니다. 아메리칸 쇼스토리의 온도, 습도, 분위기. 뭐 오랜만에 이제 약간 미국 단편 소설에 어떻게 보면은 좀 클래식한 정수를 다시 한번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미국 단편 소설을 뭐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가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레이먼드 카버 같은 작가들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미국 단편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굉장히 이제 미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동시에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제 서서히 조여와서 마지막에 크게 탁 하고 터트리는 이런 단편 소설의 미학적인 느낌들을 잘 살린 이제 그런 소설들을 흔히 우리가 이제 미국 단편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제니퍼 이건의 에메랄드 시티에도 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단편 소설들 쓴 것들이 좀 수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고전적이라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편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미국 단편 소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를 굉장히 잘 충족시켜주는 소설들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만에 뭔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단편 소설을 읽을 때는 좀 맥락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기고 소설의 스토리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차원이 생기는데, 이게 독서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단편 소설의 미학을 경험하기에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심진경 선생님. 저의 20자 평은 어떤 상태들. 네. 그냥 뭐 저는 이 소설이 되게 올드 스타일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소설들 전체가 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박인성 선생님은 클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클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 좀 낡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대소설 체홉의 그런 뭐 공포라든가 한국에서도 뭐 김승옥의 소설이라든가 그런 소설들에서 보여주는 어떤 근대인의 어떤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된 그런 자기 기만과 체념과 뭐 그런 약간의 달콤한 우울의 정서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소설이고, 그렇게까지 뭐가 임팩트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냥 소설이 다 비슷비슷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고, 차라리 한국 단편 소설을 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은 아닌데 2021년 김유정 문학상에 대상 받은 그 권여선의 기억의 왈츠라는 소설, 그게 바로 클래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편 소설의 정수, 클래식 이걸 보고 싶으신 분은 권여선의 기억의 왈츠를 읽으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리뷰를 이상하게 돌려치. 네, 박관우 선생님. 아니 그러면 기억의 왈츠를 하자고 하시지 왜? 아니 제가 하는 거였잖아요. 아, 저희는 민주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들 아무 말 없었어요. 하자고 했을 때. 네. 제 20자평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아메리칸 미들 클래스. 이 소설들이 이제 쓰여진 연대가 보니까 되게 제각각인데 사실은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더라고요. 근데 각각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갔던 시기에 쓰여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의 황금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1950년대를 말을 많이 하는데 195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미국 경제가 확 꺾였다가 다시 이제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거품이 꺼진 직후부터 미국 경제가 다시 뜨거든요.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미국의 분위기도 사실은 50년대를 연상케 할 정도로 흥청망청하고 굉장히 소비주의적인 문화로 흐르기 시작을 하고 소위 말하는 칙릿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이제 신경제가 나왔던 90년대부터였는데 그 시기의 분위기들을 잘 재현하고 있는 소설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돌아와 거울 앞에 선이라는 걸 앞에 붙인 이유는 지금 읽어보니까 약간 이것이 좀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심리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좀 낡았다라는 느낌도 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소설 자체에 대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지금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산층 그리고 교육받은 중산층이 느낄 법한 그리고 그 중산층 가족이 겪을 법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멸을 겪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파멸을 직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선들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나름대로 단편 소설이 갖춰야 될 어떤 미덕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는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디선가 읽은 듯한 느낌이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읽는 재미가 그렇게 막 뛰어난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고만고만한 퀄리티의 소설들이었고 그래서 사실 뭐 특별히 저는 이제 그거 외에 뭔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나왔어요. 네네. 세고 있었어? 뭐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클래식이라고 읽지는 않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해밍웨이나 레이먼드 카버처럼 이어지는 어떤 인생의 씁쓸함만을 그리는 작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상처의 극복 가능성이나 세상과의 화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는 뭐랄까 90%의 초콜릿? 쓴데 한 10%의 달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끝에 이렇게 책장을 덮을 때 씁쓸하게 끝내지는 않는 작가라서 저는 오히려 좀 독특한 느낌의 작가라고 읽었습니다. 네, 약간 넷이다 이야기가 다른 듯하니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세부적인 질문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자평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